벌써 목요일이야. 이럴 때 시간 개 빨리 가네. 이래도 또 읽기도 못했는데 그 공부를 떠나서 읽기도 못했는데. 나는 그 물리학 자료들 정독만 했거든. 시간 훅 가더라고. 거의 그냥 소설 한 권. 요리해 먹어. 오. 집반찬이 제일 좋지. 아. 그리고 이런 거 우리의 약간 자존심. 그래? 내가 만들었지. 내가 별로 너무 맛있어. 이게 이거지. 행복하다. 뭐 만들었어? 내가 만들면 서러운 왜냐면 재료랑 그다음에 양채를 해야 되지. 얼마 사야 될지. 써야 되는 거 아니야? 만들어 먹으면. 너무 비싸. 왜 이래? 아, 이 효율이 뭔가 안 맞는데. 아닌데 근데 이제 그걸 한 끼에 다 먹지 않을 거 아니야. 그치, 여러 두 끼를 번 먹을 거야. 두세 끼를 먹을 거야. 그러면 이제 N 빵을 하면 그러면은 싸지. 그거를 한 번 만들면 뭐? 근데 양치는 한번 쏘는 걸한 번에 다 쓰진 않지. 변해가지고 아, 그거 금방 쓰긴 해야지. 보관을 잘 하셔야지. 잘라서 얼려놓으면 버려. 냄새나. 집이 너무 좁아서. 깨워야 되나 이제? 죽었어? 1시간만 더 먹자. 50분만 더 먹자. 우리 그래도 근데 회색 먹으면서 밥 먹어야 돼. 이어서 이제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담즙염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담즙염을 이제 분비를 촉진하는 그런 이제 요인들에 대해서 보게 되면은 그런 이제 담즙을 이제 촉진하는 걸 이담제라고 해요. 담즙을 이제 많이 도출하게 하는 그 첫 번째가 이제 담즙염 자체가 이제 이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고 나면 식간이 이제 담낭 소축을 하겠죠. 그러면 장관 순환을 통해서 또 주 담즙 분비를 또 더욱 증가시키는 그런 형태. 그래서 식사하는 동안에 또 담즙염이 필요하거나 할 때 또 담즙 분비가 한진되겠죠. 그래서 그런 담즙염 자체가 이담작용이고, 그리고 이제 12지향 내장 안에 이제 음식물이 이제 존재를 하는데, 즉 특히 이제 지방의 존재에 의해서 콜레시스토키닌의 분비가 된다 했죠. 그러면 이게 또 이제 담낭의 수축과 어디 가략근 이완을 이제 해서 담즙의 방출을 이제 돕습니다. 그래서 이제 콜레시스토키닌의 그런 또 추가적인 기능을 좀 기억을 하면 좋겠죠. 그래서 총 세 가지죠. 콜레시스토키닌이 이제 위배출 지연 억제, 위배출 지연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자의 이제 소요소 분비를 유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담즙을 이제 분비를 촉진하는 총 세 가지 기능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빌리루빈, 이건 이제 헤모글로빈의 이제 햄 분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노폐물이죠. 이게 이제 담즙염을 통해서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담즙을 통해서 분비를 시키는, 그래서 이 빌루빈은 이제 노란색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담즙이 또 노란색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장내로 가게 되면은 이제 장내 세균에 의해서 좀 색깔이 바뀌어서 이제 갈색, 대변의 색깔이죠. 갈색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 소변으로 이제 배출되면은 이제 그때 소변에도 노란색 튀게 돼요. 이제 다 이런 색깔들이 이 빌리루빈에 의해서 이제 형성이 이제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황달, 이제 전기세라든지 황달 같은 경우에는 이 빌리루빈의 배설이 좀 문제가 있는 경우에 이제 생성됩니다. 그래서 이제 배설량이 너무 이제 부족해서 몸속에 축적이 돼서 그래서 이제 피부가 노랗게 되거나 아니면 눈 흰자가 노랗게 이렇게 돼요. 이게 노폐물 배설이 잘 안 될 때 빌리루빈이 축적이 돼서 이제 황달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간 같은 경우는 또 여러 가지 또 간염이나 간경화 등에서 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간염 주로 이제 뭐 바이러스, 지방 간염, 그래서 이제 헤파티스 B형 간염 바이러스라든지 C형 간염 바이러스 뭐 이런 것들이 많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되고 또 뭐 비만으로 지방간으로 나타날 수 있고, 그다음 알토성 이제 지방 간염, 여러 가지 독성 물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염증이 이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급선부터 이제 만성화 일어나면서 이제 사망에 이를 수도 있겠죠. 특히 이제 알코올 섭취 이런 것들이 이제 너무 이제 단기적으로 많이 드시게 되면은 이제 간염이 이제 일어나면서 그게 이제 점점 상처처럼 섬유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간경화가 일어날게요. 저희 이제 그래서 보면 이게 이제 알코올성 성지방간이겠죠. 알코올성 간염이 생기고 여러 가지 이제 이게 지방 간염처럼 생기고 그다음에 파이브로시스 섬유화가 생깁니다. 간 섬유화가 이제 생기게 되면 이게 점점 이제 딱딱해져요. 딱딱해지면은 시로시스 간경화 형태로 가게 됩니다. 간 섬유화를 통해서 간경화가 일어나요. 너무 계속 완성화되면은 이제 간암까지 간경화까지 가면 이미 약간 좀 비가역적이에요. 더 이제 이게 치료가 좀 힘듭니다. 그러면 이게 더 위험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간암으로 발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간 자체의 기능이 문제돼서 사망에 이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다양한 이제 진행으로 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다음이 이제 소장 파트예요. 소장 파트는 이제 소장의 구성. 일단은 12지장부터 듀오데넘, 12지장부터 시작해서 공장, 해장 크게 세 부분으로 이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주로 이제 소화를 이제 마지막으로 끝내고 흡수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이제 소장에서 이제 여러 가지 분조 운동, 연동 운동을 통해서 식물을 혼합하고 뭐 천천히 이제 이동시키면서 마지막 소화를 시키면서 흡수를 하는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미즙이 잘게 끊기면서 교반되고 혼합시켜주는 그러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분절 운동의 이제 조절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소장에 또 평화변 같은 경우에 전기 기능이 또 있어요. 자동적으로 계속적인 이제 수축과 이완을 이제 하는 그런 이제 전기 리듬을 또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또 발생을 하고, 그리고 그런 이제 평화변 반응 정도라든지 그런 긴장도, 강도 같은 경우는 뭐 가스트린이라든지 장팽창이나 또 외인성 신경 활성에서도 또 자극을 받을 수 있어요. 12지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급속 팽창을 해서 또 시작을 할 수 있고, 해장 같은 경우에는 위에 또 뭔가 그 음식물 미즙이 있을 때 또 미리 또 가스트린에 대해서 해장이 조금 더 움직임이 활발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부교감신경 흥분 이런 것들 다 부교감의 소화를 이제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분절 운동 같은 경우는 소화과 미즙을 다 혼합하는 그런 작용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리고 미즙을 이제 소장 점막에 노출시켜서 더 이제 소화가 잘 일어나도록 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느리게 이제 이동하면서 흡수를 이제 위한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 3시간에서 5시간 정도 소화가 이제 흡수가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동 운동, 이제 복합체 뭐 그런 이제 분적 운동, 연동 운동 같은 경우 그런 것들이 이제 음수에 흡수되고 식간에 이렇게 위나 소장이 이제 하는 이제 운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운동은 뭐 장 관리 역할을 한다라고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공복기에 1시간 30분마다 이제 반복적으로 이렇게 연동 운동 수축을 합니다. 그래서 한 1시간 동안 저번 수축을 하면서 2, 30분 동안 연동 수축하면서 마지막 10분은 좀 강한 수축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주기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형태는 음식물에 잔류된 그런 음식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스러기, 세균 이런 것들을 이제 대장적으로 이동시켜서 청소를 해주는 또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복 시간이 길어지면 계속해서 반복되고 마지막 강한 수축 때 이렇게 배에서 이제 뽀로록 소리 나는 게 이제 위에서 이제 강한 수축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런 배고플 때 공복 시간에 이렇게 나타나는 소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소장으로 분비되는 이제 모틸린이라는 그런 호르몬에 의해서 또 이런 이제 조절이 이제 이루어지게 돼요. 그리고 이제 회면부 접합 형태, 회면부 접합은 이제 회장, 제일 마지막 이제 소장의 끝부분과 이제 맹장 쪽, 대장이 시작되는 부분이죠. 그쪽에 접합 부위, 거기도 약간 이제 밸브가 있어요. 괄약근이랑. 그래서 이제 회장 마지막 부분에 맹장이 이렇게 좀 돌출이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끝에 이제 충수 쪽, 이렇게 손가락 쪽으로 새끼 손가락 같은 게 또 조절해져 있고, 이쪽이 뭔가 이제 면역 세포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 뭐 염증이 생기면 이제 맹장염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게 충수염이라고 하고, 이제 터지면은 뭐 복강에 이제 염증이 퍼져서 위험한 그런 상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회면부 이제 밸브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밸브가 이런 식으로 이제 닫혀 있는 상태. 그래서 한쪽 방향으로만 이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돼서, 그래도 대장에는 대장균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균들이 많죠. 그게 이제 소장 쪽으로 못 넘어오게끔 이렇게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해면부의 괄약근도 위치를 합니다. 괄약근도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압력을 해서 수축을 해서 이제 대장의 이제 내용물 소장으로 넘어와서 오염시키는 것을 이제 막는 그런 이제 구획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소장에서의 이제 소화, 마지막에 이제 소화를 하게 되죠. 그래서 소장 분비에 또 소화 효소들, 일단 뭐 장즙이 일단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소장 점막에 분비가 이제 이루어지고 뭐 2.5L 정도 매일 이제 분비가 이제 되게 돼요. 그래서 점액질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보호와 윤활 작용을 하겠죠. 당연한 거고. 그래서 수용성 물질이니까 소화 효소가 작용하는 그런 이제 환경, 수분 환경을 이제 적용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근데 이러한 소화 효소는 이제 장액 안으로 분비가 되지 않아요. 이 소장에서 나오는 이제 소화 효소 마지막 단위까지 소화시키는 효소들은 막 이렇게 분비되는 형태가 아니라 뇌관 표면에 이제 상피세포에 있는 이제 미세 육모가 있죠. 미세 육모들이 많이 있는데 집합체 또는 이제 세포 안에서 이제 작용합니다. 그래서 약간 막에 이제 박혀 있는 상태로 완전히 분비가 되는 상태는 아니에요. 막에 발려져 있는 그런 상태로 최종 이제 흡수되는 물질을 또 소화시키면서 이제 받아들이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소장에서 소화가 완료가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파이널 이제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지방의 소화, 이산화효소에서도 완료가 되고, 이제 이산화효소로 이제 지방, 탄수화, 단백질이 작은 단위로 분해가 이루어지는데, 지방은 뭐 이자효소, 리파제에서만 효소가 그때 다 분해되지만 단백질과 탄수화물은 완전히 끝나는 형태는 아니에요. 아밀라제도 2단계까지만 하고, 단백질도 일단 작은 펩타이드 형태까지 이렇게 분해가 이제 일어난 상태로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이제 소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러한 이제 소화되는 이제 부위가 이제 미세윤모의 미세윤모 집합체라는 그러한 이제 부위가 이제 많이 존재해요. 그래서 여기에 뭐 들신호겐이 활성화하고 처음에 이당류 분해 효소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단당류로 아예 이제 다 분해를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아미노페티다이드로 완전히 아미노산으로 분해시켜주는 그런 것들이 막에 좀 발려 있다, 막에 박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내가
분해가 되는 형태는 아니에요. 그래서 탄수화물과 단백질은 마지막에 미세육모 집합체에서 이제 완료가 된다라고 지금. 그래서 보면은 미세육모 집합체에서 나오는 형태, 뭐 이당류 분해효소, 이게 소장산피에서 나오고, 뭐 아미노페프티다즈 이것도 소장산피에서 나오면서 마지막 이제 탄수화물과 이제 아미노산, 이제 단백질이 다 파이널 이제 완료가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소장 내각 뭐 이런 데서 다 작용을 하는 거죠. 이자 효소나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소장에 이제 소화가 다 돼서 흡수의 기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무작위로 또 흡수가 되고,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흡수는 이제 12지장이랑 공장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위에서 많이 이제 흡수가 다 돼서 내려와요. 회장에서는 거의 좀 많이 일어나진 않아요. 그래서 소장은 50% 이상 제거되더라도 뭐 흡수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습니다. 회장에서만 특별히 이제 흡수되는 물질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비타민 아까 B12, 이게 이제 내인성 인자가 결합돼서 흡수되는 그 부위가 회장이에요. 그다음에 아까 장난순환이 단전면. 그래서 이 부분 조금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회장에서 좀 별도의 또 독특한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유일하게 이쪽만 이제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소장 내강의 특징이 표면적이 크죠. 그리고 여러 가지 특성과 각각 물질에 대한 이제 특수적인 이제 수성 기전들이 있습니다. 그런 대로 이제 받아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소장 표면적을 이제 증가시키는 거 이런 육모들이 있죠. 육모나 이제 미세 육모들 이런 식으로 막 주름 짓고, 그래서 많은 주름이 있습니다. 표면적을 많이 증가를 시켜주는 거죠. 3배 이상. 육모가 이제 노출되어 있고, 그래서 더 표면적을 더 많이 이제 시켜주고, 그리고 이제 미세 육모가 그게 또 돋쳐 있죠. 그래서 계속 이제 표면적이 넓혀집니다. 그래서 20배 정도 더 추가적으로 넓혀주는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모의 이제 구조를 보면은 육모가 이렇게 솟아 있고 이제 상피세포 형태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죠. 비투라선 접합으로 이렇게 쭉 라이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포 안으로 이제 투가 통과해서 내용물을 이제 받아들이게끔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뭐 결합 조직, 뭐 교육층이 있고, 이제 모세혈관이 많이 형성이 이렇게 막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흡수된 이제 영양분들이 이제 모세혈관 통해서 흡수가 되는 거고, 말단에 이제 림프관이 있죠. 중심 유미관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 뭐 지방 같은 것들은 이제 림프관을 통해서 흡수가 일어나는 거죠. 뭔가 이제 흡수가 잘 안 되는 뭐 그런 이제 문제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소장이라든지 그런 표면의 문제, 뭐 이렇게 육모, 미세 육모들이 많이 이제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손상이 있거나 그렇게 되면은 이제 흡수가 잘 안 되겠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셀리악병이라고 해요. 글루텐 민감성 장질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질환 이름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글루텐이라고 하면은 가운데 이제 밀가루 음식, 우리 이제 짜장면 많이 먹죠. 짜장면에 이제 글루텐이 많으면 이게 쫄깃쫄깃하고 그런 이제 찰기를 주는 그런 이제 뭐 박력분이 많이 이제 함유가 되어 있죠. 그냥 글루텐이 이제 많은데 그런 이제 글루텐에 조금 뭔가 이제 면역을 이제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그런 이제 체질이 있습니다. 사람 특이 체질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상태를 이제 글루텐 이제 민감성이라고 하고 이제 셀리악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면역 질환이에요. 그래서 글루텐에 의한 뭐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T 세포를 막 활성화를 시켜가지고 이게 막 장내 이제 육모를 막 같이 손상을 시켜요. 너무 강한 면역 반응으로. 그래서 원래는 이제 육모, 미세 육모가 이렇게 촘촘하게 집합체 형태로 이렇게 많이 길쭉하게 나야 되는데 이 이제 글루텐 민감성 장질환 환자는 이렇게 약간 민둥산처럼 많이 좀 손상이 되어 있어요. 짧아지고 또 듬성듬성 이렇게 좀 뜯겨나가는 그런 형태를 보입니다. 그래서 점막이 이제 평평해지는 형태. 또 미세 육모 집합체도 좀 작아지고 뭉툭해지는. 그래서 뭐 소화 흡수의 그런 이제
효율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표면적이 줄어들고 유면부 흡수가 제대로 안 되고 그러니까 뭐 설사라든지 피로감이 많이 들고 그러한 형태로 좀 많이 힘들어하는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은 최대한 이제 밀가루를 참 피하는 게 그냥 뭐 최선이에요. 뭐 치료를 할 수도 없고 체질적인 거니까 그러한 이제 형태의 이제 질환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 부분은 그냥 뭐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러 가지 흡수하는 이제 물질들 흡수하는 기전들을 보게 되면은 그래서 이제 나트륨 흡수 관련돼서 나트륨 흡수에서 또 수동적으로 수분도 같이 좀 넣는 그런 형태라고 했죠. 그래서 나트륨 흡수 같은 경우는 수동적으로 또 이렇게 일반과 같이 확산이 또 일어날 수 있어요. 능동적으로는 이제 2차 능동 수송 형태로 또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나트륨 칼륨 펌프의 그런 농도 구배를 이용해 가지고 나트륨의 이제 수소 역수송체 역수송체가 4번이죠. 4번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포도당 또는 암노산 동시수송체 이제 S 이게 서브스트레이트라는 거죠. 같이 들어오는 형태. 그 다음에 이제 나트륨이랑 염소이온의 이제 동시수송체 그런 3번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2차 능동 수송으로 이렇게 나트륨이 흡수되는 그러한 통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소변에 이제 나트륨에 의존해서 이제 아미노산이나 수분, 염소 이런 것들, 포도당 이런 것들이 또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 수분은 이제 삼투압에 의해서 나트륨이 가니까 수분이 또 따라가는 형태로 흡수가 이제 일어납니다. 그다음에 이제 탄수화물의 이제 흡수 형태, 이제 탄수화물 흡수 형태 보면은 이것도 이제 2차 능동 수송에 의해서 포도당과 이제 갈락토스 같은 경우 이렇게 2차 능동 수송에 흡수가 일어나요. 그래서 그 이제 수송체가 이제 나트륨 포도당 공동 수송체, SGLT라는 겁니다. 이거의 이름을 좀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하고 이제 포도당과 갈락토스가 이런 식으로 이 통로를 통해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2차 능동 수송, 그러니까 뭐 어떻게든 에너지를 쓴다는 뜻이겠죠. 2차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이제 되고 그다음에 이 이제 세포 내로 이런 식으로 SGLT에서 세포 내로 들어오면은 이제 글루트에 의해서 이건 이제 세포 내에 이제 포도당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건 이제 촉진 확산, 그냥 확산으로 해서 혈액으로 이제 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SGLT도 좀 기억, 이제 글루도 기억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포도당 수송의 그런 이제 통로들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SGLT는 이제 능동 수송이죠. 2차 능동 수송이고, 글루스는 그냥 수동 그냥 촉진 확산시켜주는 그런 이제 그냥 통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형태로 이제 다음 과당 같은 경우에는 얘는 그냥 이제 글루 계열의 파이버에서 그냥 얘도 촉진 확산을 해요. 글루스는 다 그냥 수동의 통로예요. 그래서 이제 혈액으로 들어올 땐 똑같은 글루트를 통해서 확산돼서 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좀 차이점 좀 기억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시험 문제 내기 좀 좋겠죠. 그런 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이 갈락토스랑 이제 포도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SGLT를 통한 2차 능동 수송으로 들어오고, 과당은 그냥 촉진 확산으로 들어옵니다. 글루파이브. 그래서 여기에 많아지죠. 세포 내에 많아지니까 이제 혈액으로는 글루트에서 그냥 촉진 확산으로 쭉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이제 흡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단백질의 흡수 같은 경우에는 뭐 섭취하는 외인선 단백질 있고 내인선 단백질로 뭐 여러 가지 이제 상피 세포가 이제 박리돼 떨어져 나가면서 죽은 세포들 이런 것도 있겠죠. 그럼 뭐 다 합쳐져서 그냥 단백질이 이제 소화되고 흡수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 이제 아미노산 형태로 이제 동시 수송체 형태로 또 흡수가 이제 일어납니다. 근데 미처 좀 다 뭐 분해가 안 된 작은 펩티드도 어느 정도 흡수가 돼요. 그래서 그거는 또 3차 능동 수송에 의해서 흡수가 이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그림으로 보면 더 쉽습니다. 그래서 아미노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아까 나트륨 이제 운동 수송체 2차 운동 수송으로 가게 되고 그래서 이번에 2차고 그다음에 이제 나트륨 이제 수소역 수송체에서 또 그 농도 고배가 생기는데 그 농도 고배에 인해서 수소랑 또 같이 작은 펩티드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3차 운동 수송이라고 이런 식으로 작은 펩티드도 같이 또 들어옵니다. 흡수가 되는데 이 작은 펩티드 같은 경우는 또 세포 내에 또 펩티다제가 있어요. 그것에서 마저 아미노산으로 다 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아미노산들이 분해가 되면은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수송체를 통해서 이제 혈액으로 이제 이동이 이제 일어나는 그런 형태예요. 아미노산으로 이제 주로 다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지방 같은 경우는 지방이 있다는 담즙산 같은 걸로 이제 다 유화가 되죠. 유화가 돼서 리파제에서 이제 모노글리세리드, 유지방산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소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게 작은 미셀을 형성한다 했죠. 그럼 이제 지방 방울, 지지 방울들이 막 형성이 되고 이것들이 이제 소장 산피에 이제 잘 이제 녹아 들어갑니다. 수동 확산으로 그냥 잘 받아들여갑니다. 지용성이 크니까 수동수 상태로 이렇게 미셀이 이제 잘 흡수가 일어나요. 그래서 모노글리세리드랑 지방산 형태로 이제 세포 내로 들어가고 그게 다시 재합성이 됩니다. 중성지방으로 재합성이 돼요. 트리글리세라이드로 재합성이 이제 일어나고 그게 이제 여러 이제 다양한 지단백질이랑 코팅이 돼서 이렇게 수용성을 좀 너무 이제 지방 중성지방만 있으면은 뭐 수용성이 너무 떨어지니까 여러 가지 지단백질이랑 같이 지지단백질이랑 트리글리세라이드랑 같이 코팅을 해줘요. 그걸 이제 유미질이 또는 뭐 킬로미크로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다시 이제 중심주로 이제 림프관으로 이제 들어간다고 했어요. 아무래도 너무 사이즈가 크고 하니까 무쇠관으로 가기에는 너무 이제 사이즈 커요. 그래서 좀 투과율이 높은 이제 림프관 쪽으로 해서 흡수가 이제 일어나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뭐 약간 기초 때도 다 배웠었죠. 그래서 이제 비타민의 이제 흡수 형태, 비타민 같은 경우에는 뭐 수용성이야 뭐 물과 이렇게 흡수가 이제 되는데 지용성 같은 경우에는 미셀 내부에 또 같이 지방소와 함께 또 흡수가 좀 이루어지는 형태. 근데 이제 비타민 B12 같은 형태는 아까 말했던 위에 있는 내인성 인자에 의해서 흡수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뭐 비타민 B12 계속 나오니까 뭐 같이 기억 계속 해주면 좋겠죠. 그래서 보면은 저는 이제 벽세포에 인트린식 팩터 이게 초록색 동그라미 이게 이제 벽세포에서 나오는 거예요. 벽세포에서 나와서 비타민 B12가 이 이제 소장에서 이렇게 결합을 합니다. 소장의 이제 회장 쪽에 이제 결합을 해가지고 회장 말단의 특정 수용기가 결합해요. 연생인자가. 그래서 이제 수용체 4개의 이제 세포 내 유입으로 이렇게 비타민 B12가 흡수를 도와주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뭔가 자가 면역 질환이라든지 뭐 흡수가 잘 안 되면은 악성 빈혈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철분과 칼슘의 흡수를 한번 보면은 철분도 중요하죠. 뭐 주로 이제 헤모글로빈 만들 때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런 이제 철분 흡수는 내강 이제 소장 상피로부터 철분 흡수하고 그다음에 혈액으로 이제 또 최종 이제 들어가야겠죠. 이제 2단계를 거치게 돼요. 그래서 철분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섭취되는 철분들 세포에서 흡수되지 않는 그냥 남아 있는 철분도 있을 거고 흡수되는 철분은 뭐 햄기에 있는 철분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냥 이제 자유롭게 떠다니는 이제 이온 상태의 이가철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햄철은 뭐 햄운반 단백질이 따로 해서 들어오고 또 이가 금속 수송체에서 이렇게 철분이 다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이제 페리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저장 혈액으로 이제 안 나가는 그 세포 안에서 저장하는 형태로 페리틴한 결합을 하는 거고 이제 혈액 쪽으로 운반하는 거는 이제 페로폴틴이라는 이제 운반체가 있어요. 그게 이제 철분을 혈액으로 이제 그 사회 간질액으로 이제 분비를 합니다. 혈액으로 들어가서 트랜스페린이랑 이제 결합해서 이제 혈액 속에서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철분 흡수에 또 이제 항상성을 조절하는 기전이 있습니다. 너무 또 많아도 안 되고 너무 많으면 또 산화 스트레스가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철분이 많으면 너무 적으면 이제 뭐 여러 가지 빈혈이나 이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페로폴틴이 이제 아까 이제 혈액 혈류 쪽으로 이제 이동시켜주는 통로였죠. 분만체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헵시딘이라는 이제 조절 물질이 있습니다. 조절 물질에서 이제 철분의 이제 혈류로 들어오는 양을 이제 조절을 해주는 기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철이 너무 많으면, 층에 철이 너무 많으면 간에서 만들어진다. 헵시딘이 이제 간에서 이제 만들어져가지고 기본적으로 소장산 B세포에서 사이토졸 이제 세포질에서 이렇게 철분을 이제 결합해가지고 이제 세포 밖으로 이렇게 운반시켜주는 기능을 하고 있죠. 근데 이게 너무 많다, 철분이 더 이상 받아들이지 마라. 그러면은 이제 헵시딘이 이제 증가를 해가지고 이 페로폴틴과 결합하면 이제 내재화하면서 이제 아예 분해시켜버리는 그러한 기전을 가지고 있어요. 내재화해서 분해를 합니다. 그래서 철의 추가적인 흡수, 유출을 이제 억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헵시딘은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헵시딘. 이제 그 철분 흡수에 이제 그 조절을 해주는 그런 물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에 이제 칼슘의 흡수, 칼슘도 중요하죠. 여러 가지 이제 근육의 이제 수축에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정기적인 이제 활성을 띌 수 있게끔 만들어주죠. 그다음에 이제 신호 전달도 중요하고. 그래야 이제 칼슘은 또 전문화된 그런 이제 칼슘 통로, 그래서 전기화학적 농도 경사에 따라서 또 들어가는 형태. 전문화된 칼슘 통로가 이 CRPV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확산을 통해서 쭉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제 여기 이제 칼슘이 많을 거니까. 들어가면은 이제 세포 내 이제 칼바인딘이라는 이제 단백질에 의해서 세포 내로 이제 수송을 하게 돼요. 이런 것들을 칼바인딘, 칼슘이랑 결합하는 단백질이겠죠. 이름이 바로 직관적으로 보이죠. 칼바인딘의 그런 이제 수송, 그래서 세포 이 기능이 이제 세포 내 칼슘 농도를 조절을 하는 기능합니다. 그래서 세포 내에 이제 칼슘이 너무 많아도 이제 이 세포 독성이 있어요. 왜냐면 이제 칼슘이 2차 신호 전달자 역할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칼슘이 너무 많으면 다양한 효소들이 막 그냥 조절이 안 돼서 과활성화됩니다. 그러면 다양한 뭐 프로테아즈라든지 뭐 이런 것도 활성화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막 세포가 자체적으로 분해가 돼서 뭐 헤파토시스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기본적으로 세포 내에는 이제 그런 칼슘 농도가 낮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칼바인딘이라는 것이 그것을 좀 조절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조절이 이제 바인딩하고 나서 이 이제 뭐 여러 가지 2차 운동 수정이 이제 칼슘 AT페이지, 칼슘 펌프죠. 이게 이제 CA, 칼슘 AT 펌프라고 AT페이지라고 보시면 돼요. 칼슘 펌프에서 이렇게 나가고, 그 다음에 또 뭐 2차 운동 수정으로 제나토칼리오 수정체로 이렇게 또 나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세포 간질액 속으로 나가면서 혈액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도움 주는 게 비타민 D죠. 비타민 D까지 칼슘 소장에서 칼슘 흡수를 도와주는, 그래서 뼈가 튼튼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타민 D가 이렇게, 비타민 D는 수용성이에요, 지용성이에요? 지용성 맞죠? ADK가 이제 지용성이다. 그래서 바로 들어옵니다. 바로 이제 세포 내에 들어와서 이제 핵에 있는 이제 비타민 D 수용체 있어요. 그걸 결합해가지고 막 전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통로들 이런 것들을 막 발현을 시켜서 더 흡수를 잘 되게끔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과 심장을 통해서 최종 활성화가 돼가지고 또 부각선생 호르몬에 의해서 그런 것들 역할이 강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매일 뭐 1000mg 칼슘 섭취돼도 3분의 1만 소장 통해서 흡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제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형태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간을 다 통과를 하죠. 대부분의 흡수된 영양소들은 이제 다 간을 통과합니다. 그래서 영양소의 이제 이동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이제 소장이나 이런 데서 들어오는 이제 정맥들, 소화관의 기관들 정맥들은 다 간으로 이제 아까 말했던 간문맥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두 이제 흡수된 물질이 이제 그 체순환계로 들어가기 전에 간에서 뭔가 생화학적인 변화를 거치고 뭐 대사나 이제 해독 작용을 거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사가 되고 해독을 합니다. 그래서 간문맥으로 거치고 이제 정맥혀서 대정맥으로 또 흘러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전신으로 보호되기 전에 조직에서 또 부조당 아미노산 이런 것들을 또 운반을 하고 근데 지방은 좀 다르죠. 지방은 이제 림프관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림프관으로 들어가서 간목맥계를 거치지 않고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정맥계로 흉관 주로 이제 쇄골하 정맥 쪽 쇄골 밑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연결됩니다. 림프관이랑 순환계가 그래서 제순환으로 바로 좀 들어가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뒷부분은 크게 뭐 중요하진 않아요. 설사 뭐 이런 것들 별로 관심 없죠. 대장도 뭐 이제 그냥 대변 만드는 수분 흡수하고 하는 그 부위예요. 그래서 이 뒷부분은 그냥 다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소화 파트는 여기까지 해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래서